윤상현 의원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 코리아를 위하여 이 토론회를 열었고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 몇몇이 또 거기 갔고 이래서 그것이 또 오늘 아침 신문에는 여러 곳에서 사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판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윤계 의원들 전한길 강사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제 네. 윤 어게인을 부르짖었던 분들이 이제 또 얼굴들을 보이고 이랬어요. 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부정선거로는 자유공화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고 그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예. 어느 윤상현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부분과 윤 어게인 아무튼 뭐 공화 리셋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다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자유공화 리셋은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인데. 부정선거론하고 윤어게인은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 연관성이 없는 얘기죠. 아, 네. 근데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인 그 행사인데 네. 저는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 받고 있고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 윤상현 압수수색, 임종득 압수수색 네. 두 분이 지금 압수수색 당했죠 현역으로. 네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지도부 설명이 의원들 주최 세미나에는 가는 게 관례고 아,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 받고 있는 등의 상황도 고려했다. 네. 이제 그런 설명이었는데 네. 압수수색 받고 있는 의원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도부의 책무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방식이 예. 저런 행사에 저런 색깔의 행사에 네. 참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께 저희는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어쨌건 뭐 억지로라도 막 꾸렸고 네. 겨우겨우 이게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실 테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민심 감수성이 굉장히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기 어려운 답변을 참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건 국민의 네. 90 몇 %는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어렵다면 그건 정당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어제 있었던 당 지도부의 행사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여러 가지 이러한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혁신당에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아이고 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도 오래 몸담았었던 정당이고요. 또 친정 같은 정당이어서 예. 사실 뭐 국민의힘 망해라라는 마음보다 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이런 대목이에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쪽은 혁신 쪽하고는 이제 벌써부터 담을 쌓고 이 친윤 쪽을 더 역성 들고 두둔하는 쪽인지 아닌지.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이미 안철수 혁신위 지명자 때 판가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실, 식으로 끝나?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인선을 왈가왈부할 재량과 권한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견이 있는 인사를 하더라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네. 조금 당에 불편한 소리를 한다고 강동의 이재영 의원이나 호남의 박은식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인데 예. 아니 당에 쓴소리를 하는 혁신위원들도 불편해하는데 어떠한 혁신안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궁극적인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어저께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행사명은 윤어게인이 아니죠. 네. 근데 행사에 나왔던 자유공화 리셋 코리아. 행사에 나섰던 연사들의 그 내용, 연사 강연들을 보면 전한길 강사는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 때문에 대선에 패배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네.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출당이란 말 썼죠. 열심히 설파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연사를 나선 심규진 강사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서사를 이용해서 당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었던 탄핵과 계엄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멍해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사람은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궁지에 몰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난과 서사를 통해서 당을 재편해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네. 행사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참석해서 박수치고 있었다라면 비대위가 문제인 거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친윤 아닙니까? 네. 저는 원래 탄핵 국면에서 당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 1번은 윤석열 대통령이요, 2번은 김건희 여사요, 3번은 친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 행태를 보면서 1번도 친윤이요, 2번도 친윤이요, 3번도 친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막지 못한 것도 친윤, 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나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도 친윤, 네. 친윤을 막지 못한 것도 친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친권력자의 이런 부당한 행태들도 빨리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의 어떤 쇄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원석 위원장이 계속 거기에 앉아서 박수 쳤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사말하고 네. 나왔고 그 뒤에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송원석 위원장이.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조금만 저희 신상 발언 비슷한 부탁을 이긴 최고께 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저희 시청자들 지금 이 방송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부정선거를 확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윤 어게인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 또 여기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의 성격 때문에 저희 소신을 접을 수는 없고요. 예. 설득하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을 아니 저희 향해서 시청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럼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 계시다. 우리가 항상 민주당을 향해서 진영의 논리에 갇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엄정한 잣대가 보수 진영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부정선거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드리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이 드는 것은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선거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의견이 이렇게 나눠 있는 것처럼 지금 네. 보수 진영에서도 그 부정선거론을 지금 설파하고 다니고 그걸 믿고 계시고 이제 그런 보수 진영 인사들과 또 다수의 군중이 계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거나 검찰에 특검에 가면은 지지하러 나오시는 그분들이 또 열성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다른 분들 사이에 좀 더 허심탄회한 토론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뻔히 정확한 논리가 나왔음에도 그 논리를 믿지 않고 자꾸 진영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뭐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으니까 이건 부정선거다. 재외국민 투표용지가 봉투에 넣기 때문에 빳빳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넣을 때 누가 이렇게 접어서 안 하잖아요. 이렇게 살짝 내 표가 혹시나 무효표가 될까봐 그 인주가 이렇게 되면서 넣는 표도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표가 있기 잘못 때문에 그냥 인수가 빳빳한 번지거든요. 투표용지가 네, 나올 네.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야 이거는 이재명 정권 내지는 민주당 혹은 중국의 누군가가 만든 거다라고 하면서 확인도 되지 않을 그런 음모론으로 자꾸 부정선거를 확산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주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일부 유튜버들인데 믿는 대로 보지 마시고 좀 보이는 대로 믿어달라. 특히나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검증도 끝난 재판부도 전국 뭐 120개의 투표소를 전부 다 검증해 보니까 전부 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만큼 빨리 이 부정선거 문제에서 결별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정략적으로 이익이 될 텐데 자꾸 과거의 일을 가지고 검증도 안 됐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집착하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 과거에 얽매이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해도 자꾸 미래로 나아가야 될 텐데 자꾸 과거에만 얽매이니까 이제 유권자들도 좀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설득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께 이제 또 질문은 여기 이제 이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 대선 때도 그러는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거나 사전 투표하자 뭐 이런 말을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 것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만 네. 사실은 그러나 부정 투표론을 주장하는 분들과 확실하게 결별을 한다든지 그분을 적극적으로 공개된 공론장에 초대를 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건 못 봤어요. 국민의힘에서 그건 아예 건드리지 마. 뭐 이런 느낌만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에서 네. 부정선거론을 믿는 분은 예. 못 봤어요. 아,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거의 그 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을 믿는 분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될 그런 입장이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지점에서 그냥 발걸음이 멈춘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 주변에도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그 지성적인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네. 이상한 분들이 아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과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토론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대화는 잘 안 돼요. 이게 네.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분들이 이거 한번 봐라라고 얘기하시면 한번 봐요. 저도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하고 네. 그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 하는데 네,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를 설득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일단 이제 확고한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 제가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토론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하고 맙니다. 아마 그런 정서들이 아닐까 저희 당에도.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저희한테 투표는 저희한테 이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모여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뭐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설득이 될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당에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저는 하여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고위원일 때 예. 부정선거를 이제 강하게 믿는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영상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한 분의 주장이 뭐냐면 혹시나 투표용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고양이를 넣어놓자 뭐 이런 주장을 하세요. 야 예, 여기에 어떻게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까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초청도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우리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그 토론을 피하셨어요. 응하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늘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토론을 제안을 하면 안 하고 예. 수락하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네.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 왔던 전한길 강사가 보수 세력을 집결을 시키고 그분들을 또 유로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뭐 단합된 힘을 나타낼 수 있는데 공헌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모 PD하고 같이 또 이 부정선거에 관한 뭐 다큐멘터리 여기도 다니고 뭐 대통령이 또 그걸 가서 또 직접 관람도 하고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의 전도사처럼 된 다음부터 저는 개인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스크럼의 매우 중요한 어깨 하나가 빠져버리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센 이야기를 연거푸 내놓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이른바 사죄를 해야 되는 인적 쇄신의 그 제일 큰 8대 사건, 뭐 대선 참패, 뭐 교체, 단일화 실패, 뭐 대통령 관저앞 시위, 당원 게시판, 총선 비례대표 공천 잘 이상하게 된 것, 당원 당규 개정, 연판장 사태, 뭐 왜곡된 국정 운영 방치 등등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과를 안 하면 관련자들이 사과를 안 하면 강제로 불출마시키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일단 혁신위원장이 그런 파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간담회 때 강제 불출마 이 워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뜻, 뉘앙스로 네, 이런 뜻이겠죠. 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예. 출마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그런 것이 있다. 쇄신안에, 네, 네, 네. 혁신안에 아, 그런 네, 것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혁신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이제 그 결정은 그 윤희숙 위원장의 입장은 그겁니다. 우리한테 칼을 휘두를 권한을 누가 준 바는 없다. 아,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혁신위의 역할이다라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그 제도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는 뭐냐?
결국은 당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당원들이 저 사람은 근데 누구 뭐 저 사람은 다음번에 뭐 출마 공천을 안 주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러는 당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개인이 사과 안 하면 당신들은 출마 못 합니다. 이렇게는 이제 못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총체적인 것들이 다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사과를 합시다. 그러면 저는 사과하면 국민들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저희 당 내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굳이 그 다음 단계까지 안 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강제적으로 뭐 제도를 통해서건 이 사람들은 내칩시다, 청산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살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네. 이제 8대 사건 그러니까 사죄를 해야 되는 사건 관련자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네. 8대 사건을 다 읽어보니까 여기 이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국민의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원외에 계신 분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아니면 책임 당원들까지도 다 장충체육관에 다 단체로 모여서 땅에 이마를 대고 한 시간 반성하라는 소리인지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동아일보인가요? 거기에 이제 실명을 이렇게 써놨던데 네. 한 60여 명 되더라고요. 이 8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겠죠. 사과를 한다면. 그래서 쌍권 예? 이른바? 그러니까 8대 사건마다 다 이제 그 대표성이 있는 대표적인 분들. 지금까지 거론된 분들이 권영세, 권성동 네. 저쪽에서 왜 오적이라고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뭐 윤상현, 을사오적 뭐 이러면서 뭐 막 저쪽에서 거기서 박찬대 후보가 내란 오적이라고 거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8대 사건은 이제 그 앞에서부터 이제 쭉 다 망라된 거잖아요. 우리 네. 이쪽 저쪽 다 모두 까게 한 거잖아요. 네. 윤희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어느 쪽만 사실 겨냥한 것은 아닌 거죠. 이럴 때일수록 창끝을 좀 날카롭게 벼려야만 뭔가 그 타겟이 분명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8대 사건 해놓으니까 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게 비중이 몇 퍼센트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8대 사건이 다 쌓여서 이렇게 된 건데 그중에 한두 개만 너만 잘못했어. 너만 나가. 그럼 나머지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면책하고 그럴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또 어떤 분은 윤희숙 혁신위원장 본인도 네. 여기 몇 가지는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문수 후보 사퇴하라고 했다라는 거. 예, 예. 네. 저도 사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네. 당직자 중에 거의 뭐 가장 먼저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 거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본인의 SNS에서 쓴 사람이 윤희숙 위원장이라서 예. 이 혁신안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네. 윤희숙 위원장부터 저도 그런 과오를 범했는데 예. 저부터 반성합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면 왜 그 말을 뺐죠?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예. 또 그러시면 보면은 아까 우리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 저지 연판장에 이름 올린 사람이 무려 48명 정도 네.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단일화 입장 번복,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주류의 세력들에 여기 동조한 사람들이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될 텐데 그럼 당의 절반 이상을 지금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이미 불출마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지명자가 쌍권 지도부를 출당 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차기 총선에서 시키겠다라고 기조를 세운 건데 그것조차 윤석열 위원장이 안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식의 8대 사건을 특정해가지고 혁신안을 만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다 쉽게 했으면 좋겠는 게 송원석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전권을 부여받고 그 어떠한 혁신안이라 하더라도 토시 하나 안 바꾸겠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혁신위가 가동이 됐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한번 비대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취사 선택했었던 그 이력이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혁신안을 만든들 비대위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있었게요. 그 지난 단일화 국면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54명이 네. 연판장에 사인을 해서 한덕수 총리를 지지한다. 이 선언을 하기 직전에 또 누군가가 말려가지고 그게 안 됐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려고 했다는 명단까지도 제가 제 휴대폰에 들어있거든요. 네,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는.
한덕수를 지지한다. 예, 한덕 지지하겠다. 는 걸로 단일화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의견을 모았던 쉬운 4명의 이름 네. 그건 여기 또 빠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는 김문수 후보 본인도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좀 봐요. 아 예. 그런데 예. 그걸 누구의 주축으로 누구의 주체로 끌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막 당선되어서 본인이 어떤 단일화에 대한 운을 떼우기도 전에 쌍권 지도부와 외부에서 왜 자꾸 단일화 안 하냐라고 부추기고 압박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런 전 심리가 분명히 발동했을 거라고 봐요. 네. 김문수 후보한테 맡겨놓고 뭐 그게 선거 직전이든 또 투표용지를 찍기 직전이든 간에 좀 맡겨놓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후보를 버젓이 뽑아놓고 당신은 단일화를 하기 위한 어떤 허수아비격으로 그렇게 취급했다라면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누구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전 거기에서 그 소통의 문제가 가장 컸을 거라고 봐요. 크다고 봅니다. 오늘 지금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이기인 수석 최고께서는 국민의힘 107명 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어저께 리셋 코리아에서도 그 학생 그 대표격인 이명준 대표가 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107명 의원들이 전격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전환길 강사는 감동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발제문을 107명의 의원들이 달달 외워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 의식은 같은데 네. 뭐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세세히 좀 다르지만 결국 이제 자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계엄을 막지 못한 탄핵에 이르게 한 당신들은 야당의 자격이 있느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야당의 자격으로서 그 궁금증을 묻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전 취지로 107명 의원들의 어떤 전격 사퇴한 정도의 그 결기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